LTV 시청자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안녕하셨습니까? 부동산 정보시대 조준상입니다. 오늘은 제너럴 인슈런스의 브로커로 근무하시면서 많은 한인들과 보험 일을 같이 하시고 계시는 김승익 씨를 모시고 대화를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권영철 씨,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승익 씨, 우선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본인 소개를 잠깐 좀 해주시죠. 예, 저는 제너럴 인슈런스 브로커로 그동안에 5년 동안 지금 근무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제너럴 인슈런스 브로커라 하면은 차보험, 집보험, 3종 보험을 지금 말하고 있는데, 일반 시청자분들께서 굉장히 생소하게 여기는 것이 이제 상품에 대한 그런 얘기를 좀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보통 차보험이라 그러면은 일반적인 차를 얘기하는데, 이 차보험 안에는 오토바이크가 포함이 되고요. 그 다음에 보트 중에는 요트도 포함이 되고 소형 보트도 포함이 되고, 그 다음에 조금 이제 생소한 거로서는 우리가 이제 관공서에 입찰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여러 가지 이제 보험을 요구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증 보험 같은 경우도 이제 입찰 보증 보험, 그 다음에 하자 보수 보증 보험, 그 다음에 이행보험 등을 저희가 취급하고 있고요. 또 E&O라고 그래가지고 전문가 보험들을 저희가 취급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라 하면은 로여나 어카운턴트들이 실수를 했을 때 그 E&O 보험으로서 커버될 수 있는 그런 상품들을 지금 취급하고 있습니다. 예, 아주 하시는 일이 많습니다. 예, 예. 예. 김승익 씨, 우선 저희들은 이제 부동산 업계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역시 사실은 제일 관계 있는 게 주택보험인데 예, 예. 사실은 저희들이 부동산 일을 하다 보면은 참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얼마 전에도 이렇게 지나가던 차가 갑자기 그분이 술을 드셨는지 안 드셨는지 모르겠지만은 남의 집으로 그냥 쳐들어와 가지고 집을 갖다 엉망으로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도대체 누가 책임이 있는 겁니까? 일단은 가해자인 술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지만 차를 몰고 침입한 운전자가 일단은 가해자가 돼서 모든 보상을 해주게끔 돼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그러면은 만약에 운전하시는 분이 불행하게도 예. 보험을 처리할 능력이 없는 사람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 근데 조금 이제 틀린 거는 여기서는 이제 상대방으로부터 물론 이제 보상을 받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자기 집보험으로서 모든 것을 커버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그래서 자기 집보험 보험회사에 클레임을 하게 되면은 피해 보상을 받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가해자한테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예. 우리가 피해자인 내가 내 보험으로 받을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집보험으로 가능합니다. 예. 아, 그렇군요. 예. 예를 들어서 또 한 경우에는 얼마 전에 일어났던 일인데 어느 분이 YMCA에서 아마 보석을 잊어버리는 모양이에요. 차 안에다 두고 내렸다가. 예. 차 보험에서는 또 그걸 안 해준다고 주택보험이라고 그러는데. 예, 그런 경우는 집보험으로 처리를 합니다. 예. 집보험에 보통 많이 잊어먹는 것이 이제 골프 클럽들. 그렇죠. 아, 예,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아니, 그걸 소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참 컨퓨즈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럼 주택보험을 취급하시고, 예. 지금 또 차보험도 취급을 하시고, 예. 또 우리가 많이 취급하는 커머셜 예. 빌딩도 취급을 하시나요? 그렇습니다. 예. 그럼 주택보험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해주시면은, 주택보험은 대체의 보험료가 어떻게 책정이 됩니까? 주택보험료는 일단은 크게 이제 3가지의 보험 커버리지가 있습니다. 우리 이제 제가 토론토 스타에서 읽은 걸로는 이제 금은동 해가지고 골드, 실버, 브론즈로 표시가 되기도 하고요. 실질로 전문적인 터미놀로지로는 컴프레hensive, 그다음에 브로드 폼, 스탠다드 폼. 스탠다드 폼을 따로 이제 네임드 패럴이라 그래가지고 그렇게 표시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해서 상중하로 표시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료는 사실은 집보험 같은 경우는 우리 권 선생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건평을 가지고서 베이스먼트를 제외한 건평을 가지고서 집보험료가 책정되게 돼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근데 얼마 전에는 이제 어느 분이 회사로 전화가 걸려와서 집안에 물이 새서 데미지를 많이 입었다. 예. 근데 보험회사에 전화를 하니까 그건 안 된다고 그러는데,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그게? 이런 경우는 이제 2가지 경우로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보통
집 크레임이 걸리게 되면 보험사에서는 보험 사정관이라는 어저스터를 사고 현장에 보내게 돼 있고요. 그 사고 현장이 모든 권한을 가지고서 보상 여부 및 피해액을 산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다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 경우는 일단 지하실이 침수된 그런 경우로 해서 워터 데미지, 즉 다시 말해서 수요 백업 커버리지가 있는 경우하고 없는 경우인데, 첫 번째 경우로서 없는 경우는 지하실에 침수가 됐다 하더라도 이거는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고요. 두 번째, 수요 백업 워터 데미지 커버리지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조금 전에 얘기했던 보험사에서 파견되어서 나와 있는 그 어저스터가 수요 백업, 즉 다시 말해서 하수도 역류 현상에 의해서 지하실이 침수되지 않았다고 판정받는 경우에는 보상을 못 받습니다. 보통 이제 많은 피해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보상을 못 받는 경우로서는 그라운드물이 창문을 통해서, 베이스먼트 창문을 통해서, 저희 집 같은 경우도 거의 창문하고 베이스먼트 그 창문이 10cm, 15cm, 한 20cm가 안 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쉽게 밖에 물이 베이스먼트 창문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는데, 이런 경우는 보상을 못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별한 경우로서 이제 베이스먼트 바닥을 통해서 들어온다든가 벽을 통해서 들어왔을 경우에는 더더구나 받을 수가 없습니다. 특별한 경우에는 사실은 이 집 구조상 이 베이스먼트는 콘크리트로 돼 있는데, 이게 이제 물이 침수했다는 얘기는 굉장히 스트레인지한 그렇죠. 일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다음 연도에 그 보험 리뉴얼을 캔슬시키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리뉴얼을 거부하는 그런 보험회사도 받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그 조준상 씨가 질문하신 것 중에 손님이 전화를 걸어서 물이 샜는데 보상을 못 받아. 그러면 그 손님은 보상을 받을 걸로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죠. 예, 예. 그러면 대개 손님들이 보험을 드실 적에는 모든 게 다 커버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런 사태가 발생되지 않기 위해서는 손님들이 어떤 면에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까? 보험을 이제 계약을 할 적에. 그걸 좀 한번 좀 노하우를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자기 그 집보험 커버리지 중에서 반드시 워터 데미지에 대한 커버리지가 있는가를 확인해 보고, 없다면은 보험 브로커나 에이전트하고 상의해서 반드시 워터 데미지에 대한 커버리지를 넣어야 되고요. 이 경우는 보통 연 25불에서 50불 정도, 보험사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고, 또 로얄 커스텀인 경우에는 디스카운트를 받고 해가지고 확정된 금액은 아니지만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전체적인 레인지는 25불에서 50불 정도 내는 걸로 해서 보험 커버리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 조금 아까 말씀하신 세 가지 동메달, 은메달, 금메달을 말씀하셨는데, 예. 제일 좋은 게 컴프리헨시브가 제일 좋고, 예, 두 번째가 뭡니까? 브로드폼이라고 그래가지고 브로드폼, 은메달, 은메달, 그 다음에가 스탠다드. 예, 브론즈폼. 그거는 이제 그 카버리지에 대해서 차이가 난다는 그런 얘기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주택보험을 들을 때는 뭐가 커버가 되고 안 되는 거를 정확히 알고 사인을 하시는 게 옳은 방법이겠네요. 예,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죠. 일단은 질 낮은 그 브론즈, 네임드 패럴이나 스탠다드 폼에 대한 것은 일단은 집이라 하면은 동산하고 부동산하고 나눠지지 않습니까? 일단은 부동산이라고 하면은 개인 가재도구, 그러니까 퍼스널 프로퍼티가 되겠죠. 퍼스널 프로퍼티에 대한 그런 그 커버리지가 되겠고, 그 다음에 나머지 그 드웰링 빌딩에 대한 것은 부동산에 대한, 그래서 동산하고 부동산하고 나눠집니다. 그래서 일단 네임드 패럴인 경우에는 동산하고 부동산이 보험사가 지정된, 약관에 지정되어 있는 사항에 한해서만 보상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중간 폼인 브로더 폼인 경우에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전체 포괄보험을 줍니다. 어떤 상황이 발생하든지 다 주고, 그 다음에 동산에 대해서, 가재 도구에 대해서만 약관에 정해져 있는 제약 조건을 주고, 그 다음에 컴프리헨시브 같은 경우는 동산, 부동산, 그러니까 드웰링 빌딩하고, 그 다음에 퍼스널 프로퍼티 양쪽을 다 어떤 조건이든지 피해액이 발생하면은 보상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와라 데미지가 연에 25불 차이가 났다 그러는데, 그러면 골드하고 브론즈하고 그 차이는 얼마나 됩니까? 근데 조금 이제 지금 차이가 있는 거는
지금 개념상의 차이가 있는 것은 이 워터 데미지에 대한 것은 일반 커버리지가 아니라 엔더스먼트 사항입니다. 사실은. 주기도 하고 안 주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은 처음 이민 오신 분들이 처음 집을 사서 보험을 들 때는 안 주기도 합니다. 이 보험. 이 커버리지를. 그래서 엔더스먼트 사항입니다. 이명계획 사항이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보험이란 주택보험뿐이 아니고 여러 가지 그 서류화가 되는 거는 다 잘 읽어보고 네.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사인을 해야 되는 게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 컴프리헨시브하고 스탠다드하고의 그 차이는 물론 보상을 받을 때는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그 프리미엄을 낼 적에는 그렇게 많은 걸 타고는 제가 생각이 안 되네요. 예, 일단은 많이, 그러니까 워낙 큰 돈을 좀 많이, 사실은 여기서는 이제, 불과 몇백 불 사이입니다, 사실은. 500불. 연에? 예, 연에. 제가 지금 얘기하는 그 돈의 액수는 대부분 연입니다, 지금. 연에 500불, 뭐 많아야 1000불 정도. 근데 그게 많은 돈이 아니라고 그럴 수는 없고. 그렇죠. 예, 그 뭐 사정에 따라서 또 그게 그렇죠. 부담이 될 수 있는 금액이죠. 500불씩 차이가 난다 그러면은 보험에서. 얼마 전에 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어느 상가 앞에서 누가 물건을 사러 오다가 이 빙판에서 미끄러져 가지고 불행하게도 이 뼈가 부러지는 사건이 일어났었는데 그래서 결국 상점 주인을 고소를 한다고 그러는 모양인데 그게 가능한 겁니까? 그게 맞는 겁니까 또? 예. 고소가 가능합니다. 이 세상에 고소가 가능하지 않은 사항은 없죠. 그러니까 아니 자기가 필요해서 물건 사러 왔다 자기가 미끄러졌는데 왜 상점 주인한테 그럽니까? 근데 이제 일단 상점 주인이 스노우 리무블 책임이 있거든요. 그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걸로 해서 수가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땅이 아니더라도 예. 저 남의 땅에 가서 자기가 쓰러졌는데도 내 상점 앞이기 때문에 내가 눈을 치워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근데 뭐 눈이 뭐 맨날 샵을 들고 24시간 서 있을 수도 없는 거고 눈이 뭐 10분 전에 내리기 시작하면 금방 미끄러워지는데 그것도 책임이 있습니까? 그런 것도 안 따집니까? 일단은 사실은 그런 것 때문에 보험이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예. 불의의 사고. 이 최종적인 그런 것은 이제 피스 오브 마인드인데 어떤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내가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 이제 보험을 드는 그런 그렇죠. 첫째 이유죠. 예. 이제 저 한 가지 또 경우가 이제 보험에 우리가 보험을 이용해야 되는 그 케이스는 굉장히 많은데 예를 들어서 이제 자동차 사고가 났어요. 자동차가 사고가 났는데 하필이면 그 집이 그 근처에 있었다고. 그래서 받친 차가 컨트롤을 잃고 이제 그 집의 조경인이 랜드스케이핑을 다 해가지고 다 망가뜨렸어요. 집이 이제 차가 그쪽으로 들어왔을 적에. 그랬을 적에는 어떻게 됩니까? 예, 일단은 그런 경우는 이제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제 보험사에서는 어저스터를 그 사고 현장에 파견하게 되겠고요. 보상 여부 및 피해액을 이제 산정하게 되겠고요. 일단 담장이 무너졌을 거라고 일단은 예상이 되고요. 일단은 제2의 도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 피보험자 피해를 받으신 분은 사진을 일단 찍어놓고 당장부터 일단 수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조경에 대한 그 보상인데 조경에 대한 보상은 집보험가액, 집보험가액의 5% 범위 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이 경우 그 조경수에 대해서는 조경수 나무에 대해서는 제약 조건이 있죠. 특별히 그 상향된 그런 보험을 들지 않는 한 그 나무 한 그루당 500불 범위 내에서 보상을 받게 됩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담이 무너졌을 경우에는 우선 담부터 고치고 주인이 그냥 고치고 그걸 나중에 보상을 청구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한국 분들이 뭐 편의점이라든가 뭐 많은 그 세탁소라든가 비즈니스 하시고 계신데 그 예를 들어서 그 가게 앞에서 또 안에서 넘어지거나 또 불의의 사고를 진짜 당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꾀병을 부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간혹은. 그렇다면은 그분들이 그렇게 이제 손해배상을 청구를 하고 그러시는데 상점 주인이 책임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은 빌딩 주인이 책임이 있는 겁니까? 그것도 우리가 한번 따져봐야 되죠. 그렇죠. 예, 그 경우는 조금 애매한 점이 있긴 하지만 법률적으로는 양쪽 다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 다. 피해자가 내가 피해를 받았다. 그 앞에서 넘어졌다고 했을 때는 분명히 두 사람을 다 수를 걸 겁니다.
그럼 돈을 2번 받나요? 그건 아닙니다. 하지만 돈을 낼 수 있는 사람한테 받겠죠. 네. 그래서 사실은 보험 바인딩을 할 때 특히 빌딩 주인에 대한 보험이 따로 있고 그다음에 빌딩 운영자, 그러니까 테넌트에 대한 보험이 따로 있거든요. 커머셜에 대해서. 이 경우 서로 틀립니다. 특별히 그 랜드로드, 빌딩 랜드로드의 보험을 바인딩 할 때는 몇 가지 질문 사항이 있습니다. 그 질문 사항의 첫째 부분이 스노우 리무블은 누가 하는가 하는 질문을 반드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우리 한국적인 사고방식으로 스노우 리무블은 내가 합니다 이제 하는데 사실은 그거는 이 캐나다 정서에서는 좀 안 맞는 거고 제3자와 스노우 리무블 컨트랙을 맺도록 해야 되고 실제로 보험사에서 그렇게 종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컨트랙트를 하이해서 예. 스노우를 치워라. 예. 예, 그러니. 왜 그렇게 할까요? 내가 치우는 거나 그 사람들이 치우는 거나 다 똑같은데. 사실은 그 수가 자꾸 걸리니까 이제 그러는 거죠. 아, 이, 고소가 걸리니까. 이 보험이라는 게 통계학적으로 사실은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통계적으로 그런 수가 자꾸 걸린다는 거죠. 예. 예. 그렇군요. 그 얼마 전에 오시아와 쪽에서 가게 그 헬퍼가 예. 그 범인이 침범을 해서 칼로 스텝 당한 그런 그 사건이 있었는데 예. 그런 거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그 인플로이가 거기서 이제 그렇게 된 건데 예. 그런 보상 문제는 어떻게 해결이 되는 겁니까? 가게를 운영하다가 뭐 쉽게 얘기해서 이제 강도를 맞는 그런 경우인데요. 강도를 맞았을 때 그 인명피해, 그러니까 뭐 지금 그 파트타이머나 아니면 주인이나 다 동일하게 똑같은데 일단은 커머셜 보험으로는 처리가 안 됩니다. 예, 커머셜 보험의 그 크게 그 구분은 일단은 그 콘텐트라고 하는 그 스탁하고 에퀴먼트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라이어빌리티인데 사실은 이 라이어빌리티에 대한 정의를 우리 한국 분들이 잘 이해를 못합니다. 이 라이어빌리티는 나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third party liability입니다. 상대방, 내가 상대방한테 피해를 끼친 것을 100만 불까지 물어줄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예. 그러면은 그런 경우에 강도를 맞아서 엠플로이가 다쳤을 때 그럼 어쨌든 어느 보험이든 커버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커머셜 보험으로는 커버가 안 되고 예. 자기의 개인 라이프 보험이나 정부에서 제공하는 그런 보험으로 커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빌딩 주인의 보험으로는 커버가 안 되고. 예, 빌딩 그러니까 커머셜 보험의 그 조금 전에 제가 이제 설명드린 것이 커머셜 보험의 성격은 크게 두 가지라는 거죠. 컨텐트하고 그다음에 라이빌리티. 그러니까 나에 대한 사항은 빠져 있는 겁니다. 나의 인주리에 대한 사항은 빠져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럴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보상을? 예, 조금 전에 이제 말씀드렸었죠. 개인의 그 라이프 보험. 개인의 라이프 인슈런스. 라이프 보험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조금 하여튼 뭐 억울하고 얘기는 안 되는 것 같지만 넘어가기로 합시다. 예. 그 세탁소를 하시는 분 중에 하나 그 컴플레인이 한 번 있었는데 어느 손님이 와가지고 남의 이름을 대고 좋은 옷을 찾아간 거예요. 나중에 진짜 주인이 왔어요. 내 옷 내놓으라고 그러니까 없어졌어. 벌써 찾아갔지 않느냐. 그러니까 아니 내가 주인인데 누가 찾아갔느냐. 그런 황당한 일이 벌어졌었는데 그런 경우에는 누가 도대체 변상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거는 이제 조금 틀리는 얘기인데 제가 알고 있는 얘기하고는 예. 그거는 이제 주인이 책임이 있는 겁니다. 주인이라면은 예, 주인, 상점 주인이 예, 상점 주인이. 예. 예. 그러니까 일단은 라운저리 주인이 자기의 미스테이크로 해서 물건을 손실을 한 거니까 그거는 보상이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예. 근데 별도의 딴 예를 좀 제가 들어보면은 예. 이제 주인이 이제 바쁠 거 아닙니까? 이제 했을 때 손님 또는 손님으로 가장한 사람이 다른 손님의 옷을 테이크했을 때 무작위로 그냥 가져간 거죠. 예, 가져갔을 때 이런 것이 이제 사실은 그 보험적인 법률 용어로 베일리, 커스터머 베일리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커스터머 베일리라 하면은 고객이 주인한테 자기 옷을 위탁한 그런 상태가 되죠. 그래서 일시적으로 법률적으로는 그 소유가 주인한테 있는 거죠. 이런 경우에 주인이 실수로 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물건을 내줬다 하면은 그건 과실이 있기 때문에 변상을 해야 되지만 손님으로 가장한 사람이 타인의 손님을 물건을 가져갔다.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이제 용어적인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그 손님의 물건에 대해서는 보험사에서는 그런 통계에서 조금 전에도 이제 보험사에서는 보험 커버리지를 준다고 말씀드렸는데 네임드 페러를 줍니다. 스탠다드 폼을 준다 인 거죠. 그러니까 상중하에서 하, 뭐 금운동에서 동에 해당되는 브론즈에 해당되는 커버리지를 주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띠에 의한 손님 옷의 분실은 커버가 안 되지만 머글러에 의한 그 손님 옷의 커버리지는 가지고 있다, 보상이 된다, 이제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한국적인 사고방식으로 머글러나 띠비나 똑같은 절도 사건으로 의미는 같은데 뭐가 틀리냐 하는데 사실 이 캐나다 특히 온타리오 안에서는 전혀 다른 원인 행위가 다른 그런 이유로 해서 전혀 다른 그 의미가 되겠습니다. 강도와 도둑이 틀리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자, 그럼 또 뭐 권영철 씨 말씀하시죠. 그러면은 이제 뭐 우리 지금 한인들이 아직도 컨비니언스를 많이 하고 계시고 예. 또 요즘 그 유학생들이 많아지고 또 한인들 이민이 늘어나면서 이제 그 레스토랑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그런 거를 경영하는 분들이 보험을 드실 적에 주의해야 될 사항들, 체크해야 될 사항들이 뭐가 있는가 그런 걸 좀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일단은 조금 전에도 이제 말씀을 일부 좀 드린 사항인데 컨비니언스 스토어를 하시는 분들의 그 보험은 크게 이제 두 가지입니다. 스탁하고 에퀴먼트. 그거를 이제 콘텐츠라고 해서 함께 묶어서 표시하는 그런 보험 회사도 있고 따로 떨어뜨려가지고 스탁하고 에퀴먼트라고 표시하는 회사도 있고 어쨌든 같은 의미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liability, commercial general liability입니다. 요건 이제 책임보험에 해당되는 사항인데 100만 불 단위로 이제 그것이 증가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합니다. 예, 지금 권영철 씨가 물어보는 건 아마 지금 편의점과 식당 그 보험 거의 그렇죠. 틀린 점을 지금 물어보신 거 그렇죠. 아닙니까? 이제 그러니까 식당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식당에 대한 얘기를 이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식당은 이제 크게 두 가지로 이제 대별이 됩니다. 라이센스드 레스토랑과 란 라이센스드 레스토랑으로 해서 라이선스라는 건 LCBO를 말씀하시는 그렇죠. 겁니까? 예, 술을 파는가 안 파는가 여부에 따라서 이 커버리지가 서로 틀립니다. 사실은 뭐 잘 아시겠지만 시청자분께서 잘 아시겠지만 술을 팔다가 그 술 먹은 사람이 밖에 나가서 사고를 한 거죠. 뭐 한국적인 표현으로 사고를 치면은 그 사고를 친 거에 대한 책임을 술을 판 주인도 있다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그 커버리지가 되겠고요. 이 커버리지의 차이점, 그러니까 난 라이센스드 레스토랑과 라이센스드 레스토랑의 차이는 연간 한 500불 정도 차이 나는 걸로 되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 술 때문에 나는 사고가 많이 있으니까 그건 좀 차이가 많이 있겠네요. 그렇죠? 네, 제가 이제 그 질문을 해드린 이유가 얼마 전에 이제 그런 사고가 좀 있었기 때문에 예. 내가 이제 그 레스토랑에 대한 얘기를 한번 여쭤본 겁니다. 네. 혹시 권영철 씨가 사고 내신 건 아니고? 그런 건 아니고. 오늘 좀 몇 년 전에 있었던 얘기인데 한국에서 여기 나와서 근무하시는 분 중에 하나가 뭐 한국 식당에서 술을 많이 드셨습니다. 그런데 가서 경찰한테 이제 사고를 내고 경찰한테 걸렸습니다. 이제 뭐 외국인 신분이니까 뭐 그래도 아마 굉장히 심한 처벌을 받았는 것 같은데 결국은 그 한국 식당을 고소를 했습니다. 그분이. 그 사고 지점이 식당에서 2km나 떨어져 있는데도 고소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식당 주인이 굉장히 곤란을 겪는 걸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참 식당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 손님들 술 먹으면서 아마 나중에 집에까지 모셔다 드려야 되는 그런 현상이 빚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김승욱 씨. 많은 분들이 이제 우리 한국 분들 편의점, 세탁소, 뭐 주택보험 하시지만 또 누구나 보험을 안 들 수 없는 게 차보험입니다. 예. 그리고 또 차보험에 대해서는 모든 분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으면서도 제일 아는 바가 없는 게 차보험입니다. 그래서 오늘 좀 차보험에 대해서 조금 제가 부동산하고는 조금 떨어진 얘기지만은 차보험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차보험이라는 거는 그 젊은 사람과 나이 많은 사람과 그 보험료가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는데 예. 한번 좀 말씀을 해 주시죠. 일단은
차보험에 대한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일단 조금 이제 우리 조 선생님이 어떤 거를 이제 차보험을 절감하는 방법을 이제 여쭤보시는 건지 아니면은 일반적으로 나이를 이제 얘기하는 어느 기준으로 해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보험료가 비싸지고 싸지고 하는 거 아마 제가 알기로는 25인가 몇 살이 이제 기준으로 돼가지고 그 이하는 뭐 좀 비싸고 예, 저희가 아는 거는 남자하고 여자하고도 차이가 그렇죠. 나고 예, 예. 나이도 차이가 나고 예, 예. 물론 뭐 사고 경력은 당연하게 차이가 나겠지만은 그런 거 한번 제한상을 좀 말씀해 어느 주시죠. 모임에서 가가지고 예. 이렇게 보험 얘기를 하다 보면 자동차 보험에는 의견이 일치되는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참 좋은 말씀을 좀 해주셔야겠어요. 예, 사실은 보험에서는 나이적으로는 25세 미만인 경우에는 미성년자로 취급해서 서처지를 붙이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65세 이상이 되면은 리타이어 해가지고 5%에서 10% 정도 디스카운트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으면 싸집니까? 예, 쌉니다. 제 생각엔 거꾸로 비싸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래도 운동신경이 늦어지고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분들이 사고를 적게 내는 겁니다. 예, 통계적으로. 어차피 층층이 가니까. 예. 예. 그럼 많은 분들이 이제 샤프라운드를 하지 않습니까? 이 자동차 때문에 특히나 사고 경력이 있는 분한테는 자동차 보험이 아주 그 힘든 저기 하나가 돼버렸는데 우리가 보험을 싸게 또 제일 커버리지를 많이 받게 하는 그런 무슨 특별한 방법이 있습니까? 그런 왕도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분명히 기준이 있습니다. 조금 확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이 온타리오 안에서는 보험회사가 한 200개 정도 있습니다. 많군요. 예. 200개를 3개의 그룹으로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레귤러 마켓하고 하이리스크 마켓 그리고 중간 마켓인 서브센셜 마켓으로 나눠볼 수 있거든요. 보험료 얘기가 이제 계속 나오고 있지만 그 차이 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레귤러 마켓하고 하이리스크 마켓의 보험료 차이가 거의 2배 이상 차이 난다는 것입니다. 2배도 더 나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까? 예. 하여튼 일반적인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사실은 보험료를 싸게 하기 위해서는 레귤러 마켓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레귤러 마켓에 진입하는 그런 기준은 일단은 보험 이시 3년간 무사고를 요구합니다. 반대로 이제 보험회사에서 뭐 우리 속된 표현으로 퇴출당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그런 그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사고를 자주 내거나 그 다음에 보험료를 2번 이상 바운스를 해서 못 내는 경우 보험사는 보험을 주는 것을 거부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 자동차 보험 하면은 저도 그런 경험이 사실 있는데 보험회사에서 통지가 옵니다. 보험 안 들어주겠다고. 근데 사실은 제가 사고를 낸 게 아니에요. 제가 자식이 셋인데. 제가 그걸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저 시청자분이 잘 알아야 되겠죠. 저는 패밀리 보험을 들었습니다. 5명을 다 한꺼번에. 예. 그래서 그게 좋은 줄 알고 싼 줄 알고 들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나는 사고를 안 냈는데 우리 뭐 자식들이 사고 내고 또 이 식구들이 사고를 내니까 공동 책임 그게 어큐뮬레이트가 돼가지고 나중엔 통지가 오는데 보험을 안 들어준대요. 예. 물론 티켓 받은 것도 그렇게 하면 굉장히 억울하더라고요. 그렇죠. 저 같은 경우에는 무사고 운전인데 왜 나까지 안 들어주냐? 그럼 나래도 들어달라니까 안 된대요. 그래서 그런 불이익을 제가 한번 당해서 이제 보험에는 제가 뭐 인생을 2번 사는 거 아니니까 늦었지만은 보험은 따로따로 들어야 된다. 제 생각이 맞습니까? 맞을 수도 있고 예. 제가 보는 관점에서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 말씀해 주시죠. 하지만 개인적인 그런 사고 방식으로는 일단은 자식들이 분가를 했으면은 아니 분가하기 전이죠. 분가하기 전이다. 예. 그러면은 같은 집에서 살고 있습니까? 있었죠. 예. 그러면은 피치 못하게 같이 있어야 되겠네요. 그렇습니까? 예. 그 보험법이 그렇습니까? 예. 아니 자기 차 자기 이름으로 사는데 왜 같이 산다고 같이 듭니까? 여기는 이제 보험 히스토리를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 선생님께서 이 온타리오에서 차를 운행한 그런 여태까지 처음부터 현재까지의 그 기록이 쭉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보험회사에서는 보험 바인딩을 시킬 때 중간에 없어진 사람은 반드시 물어봅니다. 특히 부부인 경우에는 동일 인물을 취급해가지고 부인은 어디 갔는가를 반드시 물어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인이 없는 그런 자동차 보험은 굉장히 이상한 자동차 보험이 되겠습니다. 예. 예. 그러면은 만약에 자녀가 셋이 있고 부부가 있는데 같이 한 집에 살면은 예. 보험을 꼭 같이 들어야 된다. 그 말씀이십니까? 물론 예외적인 사항으로 우리 자녀분들이 아까도 얘기한 대로 내 차를 내 소유로 가지고 있다. 쉽게 얘기해서 비아클 오너십이 자기 이름으로 돼 있다 하면은 그거는 자기의 보험을 가질 수 있긴 합니다. 예. 예. 그 보험 문제 때문에 참 여러 군데 가면 많이 다투기도 하고 그 이견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우리가 경찰들한테 티켓을 받지 않습니까? 네. 그럼 그게 보험사에 올라가지요? 예. 예, 올라가면 그게 얼마나 오래 있어야지 그게 없어집니까? 레코드가. 예, 그거는 조금 이제 확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티켓 같은 경우는 3년까지 유효하고요. 예. 그다음에 사고 난 경력은 6년까지 카운트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게 결국은 점수제가 돼가지고 보험료에 반영이 되는 건데. 예, 일단은 뭐 점수제는 아니지만 점수제로 인식하는 게 오히려 이해하기가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들은 건 사실인지 몰라도 경찰이 주는 벌점하고 이건 티켓 수에 관한 거지 벌점하고는 보험회사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또 그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은 벌점으로 하는 보험회사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대형 보험회사에서는 크게 세 가지로 티켓을 구분합니다. 시리어스, 메이저, 마이너. 그래서 예를 든다면은 시리어스의 대표적인 예가 음주운전입니다. 그러니까 음주운전 같은 경우는 보험료로 따진다면은 그 즉시에서 100% 할증이 됩니다. 보험료가. 그다음에 메이저하고 마이너인데 주로 많이 이제 걸리는 것으로 스피딩 티켓을 많이 걸리는데 하이웨이 401 같은 경우는 이제 100km 전이거든요. 150km 이상을 밟다 걸렸다 하면은 이거는 메이저입니다. 예. 메이저가 돼서 보험료의 10% 할증 요인이 됩니다. 반대로 그 이하가 되는 마이너인 경우는 2개 이상의 마이너 티켓을 받게 되면은 메이저와 똑같이 돼서 10% 할증을 받습니다. 10% 할증이라는 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10%가 올라간다니 예, 보험료가 할증이 되는 겁니다. 예. 예. 서차지가 붙는 겁니다. 예. 쉽게 얘기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보험료가 10%가 아니고 아직 안 들어준대. 뭐 이렇게 표지가 왔더라고. 그거는 이제 아마 제 생각에는 3년 이내에 한 가구 안에서 3년 이내에 2번 이상 사고를 냈거나 그다음에 3년 이내에 한 번에 본인 과실 사고를 냈거나 3개 이상의 티켓을 받은 경우에 보험회사에서는 레귤러 마켓의 보험회사에서는 퇴출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하이리스크 마켓에 어플라이를 해야 되겠고 그런 경우에 보험료가 굉장히 많이 오르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이 얘기를 조금 좀 바꿔가지고 이제 연말 연시가 되면서 예. 그렇죠. 뭐 우리가 모두 이런 일은 없어야겠지만 만약에 교통사고에 자기가 인볼브가 됐다. 예. 그럴 경우에는 이제 어떤 순서를 이제 밟아서 이 일을 처리를 해야 되는지. 제가 많은 그 전화를 받아요. 예. 좀 사고가 나서 좀 큰일 났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걸 좀 시청자들한테 잠깐만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예. 일단은 그 보험 관련해가지고 사고 났을 때는 절대 상대방하고는 실갱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실갱이 할 필요가 없이 차분하게, 물론 이제 차분하게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지만 가급적이면 차분하게 상대방과 내 정보를 주고받으면 되겠습니다. 이때 상대방의 정보라 하면은 상대방의 이름, 주소, 포스탈 코드, 그 다음에 전화번호, 그 다음에 드라이브 라이센스 번호, 그 다음에 이제 보험회사의 그 내역으로서 보험사, 그 다음에 팔리시 번호, 그 다음에 만기일 등을 이제 받으면 되겠습니다. 예, 하여튼 이 보험하면은 사실 뭐 하루 종일 얘기해도 이게 끝이 없는 게 보험인데 이게 참 시간이 또 다 돼버렸습니다. 제가 다음 기회에 또 한번 모실 것을 약속하면서 오늘은 뭐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김승익 씨, 시청자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이 보험에 대해서 잠깐 그 인사를 하시고 오늘 이 시간을 마쳐야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사실은 여러 가지 할 말도 많았었는데 중간에서 많은 얘기를 못하고서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사실은 보험을 갖는다는 얘기는 peace of mind, 마음의 평화를 갖기 위해서 보험을 드는데
제가 굉장히 월스트한 케이스로 집에 불이 나고도 보험 보상을 못 받는 경우를 들었거든요. 반드시 보험을 들 때는 약관을 확인하고 또 미심쩍은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자기의 보험 브로커나 에이전트하고 상의해서 자기 보험이 불의의 사고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가를 확인하고서 보험을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제너럴 인슈런스 브로커로 일하고 계시는 김승익 씨를 모시고 보험에 대한 재반 사항을 알아봤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권영철 씨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는 다음 주 이 시간 새로운 업계, 새로운 분을 모시고 새로운 인포와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뵐 것을 약속하면서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